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프로그램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프로그램을 설명, 문제 분석이라든지 알고리즘을 안 하고 오신 분들은 꼭 이 내용을 인지하고 오셔야 됩니다. 그냥 프로그램만 따라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느냐, 이게 중요하지, 이 프로그램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 이 러플이라는 것을 다른 데하고 100% 이게 호환이 되는 게 아니라, 러플은 그냥 파이썬을 공부하기 위한 교육용으로 사용되는 거지, 이거 자체가 프로그래밍 어떤 스킬이라든가 이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꼭 이 문제 분석이라든지 다음에 알고리즘을 확실히 인지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단계까지는 끝났고요. 생성하고 초기화했고, 그 다음에 사용자가 층을 입력하는 단계까지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엘리베이터 두 개를 일단 사용자가 입력을 원하는 그 층과 비교해서 가까운 엘리베이터가 이동되게, 그러니까 이동되게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하기 전 단계까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를 일단 보겠습니다. 자, 사용자가 숫자를 입력하죠. 그 값이 need라는 이 변수에 저장이 됩니다. 자, 그러면 계속 반복한다 그랬죠? 자, 반복문은 while문이죠. 언제까지 반복하냐? 방금 입력받은 이 값이 0이 아닐 때까지 계속 반복한다. 그러니까 1, 2, 3, 4, 5, 6, 7, 8, 9, 10을 입력하면 계속 층 움직이는 것을 엘리베이터가 계속 움직인다는 거죠. 엘리베이터는 계속 움직여야겠죠? 자, 그러면 처음 뭐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만약에 두 개 중에 하나를 움직이게 할 거잖아요. 어느 게 더 사용자가 입력한 층하고 가까운지를 알아내야겠죠. 알아낼 때는 어떤 식으로 알아내야 될까요? 그러니까 사용자가 입력한 층하고 빼기 로봇이 위치한 층. 로봇이 위치한 층은 이거죠. E1 플로어하고 E2 플로어죠. 요거를 그러니까 니드에서 이 두 개를 빼줘서 어느 게 더 작은가를 알아야겠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빼면 상관없겠지만, 작은 값에서 큰 값을 빼면 마이너스가 나오겠죠. 그럼 무조건 마이너스 나온 값이 더 작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절대값을 사용하겠습니다. 절대값을 구하는 함수가 ABS입니다. 네, AND가 아니라 ABS. 자, ABS라는 것은 수학 함수기 때문에 이 수학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기 랜덤 함수 쓸 때 임포트를 했듯이 임포트 매스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매스.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ABS 절대값을 구해라. 어디에서? need 입력받은 값에서 먼저 E1의 플로어 FLOR 값을 빼서 절대값을 구해라 하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이걸 비교하는 겁니다. ABS needs에서 E2의 플로어를 빼기인데요. 여기 언더바가 아니라 E2의 플로어 값을 이 뺀 값을 두 개의 절대값을 비교하는 거죠. 여기하고, 그러니까 여기는 E1의 차이값하고 E2의 차이값, 우리가 입력한 값하고의 차이값이죠. 절대값을 비교해서 만약에 E1이 더 작으면 E1을 이동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E2로 이동하는 거고, 그죠?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자, ABS 절대값이 E1 차이가 더 작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E1을 무브 해야겠죠. 자, 근데 무브를 하는데 얼마만큼 무브 해야 될까요? 또 이거는 이만큼, 사실 이만큼이죠. 근데 맨날 이렇게 쓸 수는 없으니까, 자, 변수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디퍼런스에서 딥 차이만큼 이동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 차이죠.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자, 절대값을 써줘야겠죠. 빼기 E1에 요 값만큼을 차이를 diff에다가 저장하겠다, 변수에다가. 자, 근데 여기에서도 우리 diff를 초기화 시켜줍시다. 보통 이렇게 초기화 시켜주는 습관을 좀 들여주세요. 이 초기화라는 건 딱 한 번 사용하기 전에 0값으로 초기화를 시켜주는 그런 습관을 좀 들여주세요. 특히 여기 그 파이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초기화가 잘 되는데, C 같은 경우는 이제 엉뚱한 값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초기화가 필수예요, C에서는. 그래서 이런 습관을 좀 들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차이를 구했으면, 자, 만약에 차이를 구했으면 이제 뭘 해야 되냐? 이동하기 전에 이 로봇의 방향을 잡아 주셔야 됩니다. 로봇의 방향. 그냥 무브하면 여기에서 이제 무브를 하겠죠. 이만큼 무브하면 되죠. 사실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사실은 여기에서 무브를 하는 겁니다. 리피트 E1 그러니까 E1이 작았을 때잖아요. E1을 무브해라. 얼마만큼? diff만큼.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우리가 이동하는 방향이 이 위쪽이 북쪽이에요. 북쪽이면 상관이 없는데 남쪽이었을 경우 반대 방향으로 가버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지는 않고, 요건 나중에 할 거예요. 먼저 방향을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자세히 한번 볼게요. E1의 값이 E1 그 위치 값이요. 니즈 값보다 반대로 니즈 값보다 더 크고, 그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로봇을 지금 다른 데로 위치시켜 볼까요? 에러가 뜨겠죠, 물론. 에러가 떠버리네요. 자, 이 로봇이 7층에 있다고 칩시다. 여기로 할까요? 자, 6층에 있어요. 그 4층을 요구했을 때 이게 반대쪽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 북쪽을 바라보고 있다. 그리고 얘가 위에 있다고 했을 때 이렇게 그 반대 방향으로 돌아야겠죠. 그러니까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됩니다. 다시, 자, 위에,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한 것보다 더 위에 있고 and, 그리고 E1 로봇의 방향이, 자, 로봇의 방향을 이렇게 합니다. facing underbar north north, 요런 함수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써주시면, 자, E1의 위치가 우리가 요구한 것보다 위에 있고, 그리고 그 방향이 북쪽이면, 자, 우리가 요구한 값이 예를 들어 5고 얘가 7에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얘가 이쪽 아래쪽을 바라봐야겠죠? 뭘 해줘야 돼요? 자, 리피트 아래쪽 바라보게 하려면 E1 로봇을, 자, 턴 랩트를 몇 번 해라? 2번 해라.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죠? 자, 반대로 그렇지 않고 elif 반대입니다. E1 플로어가 반대 방향 need보다 더 작아요. and E1의 페이싱이, 방향이 사우스면, 근데 이 사우스라는 게 없어요. 노스가 북쪽이 아니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사우스가 없어요. E1 페이싱 노스.
이렇게 그냥 하셔야 돼요. 노스가 아니면 다시 말해서 사우스라는 소리죠. 우리는 북쪽 아니면 남쪽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6층을 요구했습니다. 얘가 없다 치고요. 6층을 요구했어요. 근데 지금 이 로봇이 3층에 있죠. 그러니까 더 작죠. 그리고 대부분 아래에 있으면 얘가 방향이 남쪽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쪽이 아니면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면 얘를 턴 이렇게 어라운드라고 해야 되나요? 180도 돌아야 돼요. 그래서 다시 리피트 똑같이 써줍니다. 위하고 이 원을 턴 레프트를 해라. 몇 번? 두 번. 그럼 뒤로 돌죠. 자, 이 조건일 때만 하는 거고,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지 않으면 그냥 두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돼 있다는 소리예요. 그냥 움직이면 돼요. 아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방향으로 얘를 움직여 줍니다. 자, 그 방향으로 얘를 움직여 줍니다. 자, 얘를 이제 빠져나와요. 방향을 여기서부터 여기가 이 로봇의 방향을 제어하는 부분이고, 자, 그 다음에 그 방향을 턴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죠. 턴했으면 자, 우리가 희망하는 그 층을 향해서 이 원 로봇 엘리베이터가 무브합니다. 얼마만큼? 이 차이만큼. 아셨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중요합니다. 이동하고 나서 이 원의 플로어 층은 몇 층이 되겠어요? 위치가 바뀌었죠. 이 원값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우리가 요구했던 그 층만큼으로 바뀌었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니즈 값을 여기에다가 꼭 넣어 주셔야 된다. 이거 잊어먹으면 안 돼요. 자,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뭘 해줘야 되느냐? 다시 한번 얘를 그대로 복사해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들여쓰기 잘 보셔야 돼요. 들여쓰기. 이 while문 안에 이게 들어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한번 보세요. 얘가 한번 움직이고 나서 다시 반복문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0이 아닌 것은 아까 0이 아니었으니까 다시 얘가 또 반복됩니다. 반복되는데 이게 이제 무한 반복이 돼 버려요. 이걸 안 넣어주면 한번 안 넣어주고 한번 해볼까요? 자, 새로 생성되죠? 자, 로봇이 이렇게 생성돼. 몇 층으로 할까요? 자, 위에 게 내려오게 한 6층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6. 그러면 위에 로봇이 자, 여기 턴 레프트 두 번 하고 그 차이만큼 이동하죠. 그리고 나서는 그 니드 값이 현재는 6이 저장되어 있을 겁니다. 6이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값은 계속해서 아무것도 해당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같거든요. 이 차이 값이 지금 6하고 이 값이 같기 때문에 이걸 아무것도 실행 안 하고 계속 반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한 번 더 물어봐야 됩니다. 여기 안에서. 언제 물어보냐? if하고 라인을 맞춰서 여기에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생겨서 얘가 움직여야 한 7층 정도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네요. 0 입력하겠습니다. 왜 안 되죠? 안 되죠? 왜 안 되냐? 이 투 로봇은 움직이게 안 만들었어요, 지금. 그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이 원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한 8층 입력해 보겠습니다. 8층. 이렇게 입력하면 이 로봇이 북쪽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턴에서 1만큼 움직이고 다시 물어보죠. 여기에서 다시 물어보죠. 자, 이번에는 7층 입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얘가 다시 내려오는데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2층을 입력하면 당연히 얘가 가야겠죠. 근데 얘가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죠. 왜 안 가요? 해봐요. 안 가죠. 왜 안 가냐?
보시면, 자, 예를 들어 이 상태에서 2층을 입력하면 여기 한번 보세요. 이 값은 니즈가 2이기 때문에 2에서 2원은 몇 층에 있어요? 7을 빼면 마이너스 5, 절대값은 5죠. 5고, 얘 같은 경우는 2에서 4를 빼니까 마이너스 2, 절대값 2죠. 얘가 크거나 같은 게 아니죠. 그러면 여기 if 안에 있는 이 문장을 실행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 해요? 다시 그냥 아무것도 실행 안 하고 얘를 물어보겠죠. 여기에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자, 그렇지 않을 경우를 먼저 넣어줘야죠. 그렇지 않을 경우.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렇지 않을 경우. 다시 말해서 이게 로봇 B가 차이가 더 적을 경우가 그렇지 않을 경우죠. 그렇죠? 자, 그 다음 똑같습니다. 사실은 똑같아요. 자, DIFF를 먼저 구합니다. ABS 자, need에서 이 2의 플로어를 빼줍니다.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도 돼요. 근데 설명하려고 지금 하나씩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DIFF로 차이값을 얻어내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 2의 플로어가 need보다 더 크고, 그리고 이 2가 facing 북쪽을 바라보고 있으면 자, repeat 해라. 뭐를? 이 2 로봇을 turn left를 2번 반복해라. 뒤로 돌아라는 소리죠. 아, 남쪽을 보라는 소리죠. 위쪽에 있으면, 얘가 위쪽에 있으면 남쪽을 봐라. 그렇지 않고 elif 만약에 또 조건을 또 줍니다. 이 2 플로어가 더 작다. 아래쪽에 있습니다. 아래쪽에 있고 and 아까 이야기했죠. 사우스 없습니다. 그래서 not 이 2의 방향이 노스가 아니면 이 소리입니다. 노스가 아니면 사우스겠죠. 노스가 아니면 자, repeat 이 2를 turn left 해라. 몇 번만큼? 2번만큼. 됐죠? 자, 그리고 나서 그 차이만큼 이제 앞으로 당겨줘야 됩니다. repeat 그 차이만큼 이 2 로봇을 move 그 방향을 이미 정했기 때문에 해라. 얼마만큼? DIFF 차이만큼 해라. 그리고 마지막에 움직이고 나서 이 2의 플로어 값을 우리가 원했던 값을 넣어주면 끝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볼까요? 여기까지 잘 되는지 자,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습니다. 5층을 한번 입력해 볼게요. 5층. 그럼 뭐가 움직이겠어요? 이 2가 움직여야 되겠죠. 움직이나 볼까요? 자, 아래쪽 바라보고 있다가 뒤로 바라보고 두 칸만큼 갔습니다. 이번에는 10층 한번 입력해 볼게요. 10층. 오케이. 자, 이게 여기까지 갔죠. 그죠? 자, 그 다음에 11층 한번 해볼까요? 11층. 얘 벽에 다쳤다고 그러죠? 벽에 부딪혀가지고. 왜. 자, 그러면 우리가 문제에서도 그걸 넣습니다. 문제에서도 여기 처리 조건에 보면 10이 초과된 경우에는 에러 메시지를 표시해라. 이게 있었죠. 그죠? 자, 이거를 한번 먼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제일 위에 있어야겠죠. 이 반복문에서 사실 10이 초과됐으면 0이 아닌 경우는 이기 때문에 0을 이미 여기에선 제일 먼저 검사를 해요. 0이면 빠져나가서 게임이 끝나거든요. 그래서 0이 아닌 경우 중에서 자, 만약에 입력값이 10보다 더 크면 이렇게 되는 거죠. 10보다 더 크면
얘는 에러 메시지를 출력해라 이렇게 돼 있었죠. 그죠? 자, 에러 메시지는 자 뭐라고 출력하느냐? 자, 프린트 여기에다가 input 데이터 input number라고 할까? input flow input 데이터 그냥 에러라고 하겠습니다. input error 요렇게 넣어주고 자 마지막에는 continue를 넣어주시면 이거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있는 거 안 하고 이 비교하는 이쪽으로 다시 올라가요. 얘가 여기로 다시 올라갑니다. 이쪽 continue. 그래서 이렇게 가는데 만약에 이걸 그대로 올려버리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11이라는 값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에서 계속 무한 반복이겠죠. 그래서 올라가기 전에 뭐부터 해주냐? 니즈 값을 새로 넣어줘야 되죠. 자, 그러려면 이거를 넣어줘야겠네요. 이 부분을 여기에다가 이런 식으로 넣어 주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뜨게 하고 나서 다시 해야 되겠네요. 그쵸? 자, 이 상태로 한번 해볼까요? 자,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input 에러 났다. 자, 그리고 이게 뜹니다. 뜨면은 그 값을 다시 여기다 넣고 이쪽으로 올라가서 하면 되겠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몇 층이냐? 자, 9층. 여기 있는 값이 9층까지 가겠죠. 자, 12층.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방금 메시지 여기 떴죠. input error 라고 뜨고 다시 몇이냐? 이번에는 4층. 4층이면 얘가 가까우니까 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에러 메시지가 발생하는 것은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이 알고리즘을 좀 살펴볼게요. 자, 처리 조건 여기 됐는지 볼까요? 자, 난수로 1에서 14의 숫자를 생성하고 0이면 종료하고 까지 했죠. 자, 10이 초과된 경우는 에러 메시지를 표시하고 현재 위치를 출력한다. 아직 안 했네요. 이거 현재 위치를 출력한다. 이것만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다시 돌아가 볼게요. 자, 여기에서 자, 다 끝났으면 새로 이 값을 입력하기 전에 여기에다가 프린트 자, E1에 플로어 FLOR 플로어는 이렇게 한 다음에 콤마 찍고 자, E1의 변수 값을 그대로 찍어 주겠습니다. E1의 플로어 값을 그대로 찍어주고요. 자, 다음 똑같습니다. 프린트 자, E2의 플로어는 마찬가지로 그대로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E2의 플로어를 이렇게 찍어주도록 할게요. 됐죠? 자, 이렇게까지 하시면 이상 없는 것 같은데 마지막 테스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성됐고요. 자, 이번에는 3층을 눌러 보겠습니다. 3층 그렇게 되면 자, 여기에 E1 플로어 9층 E2 플로어는 3층 이는 3층이죠. 이번에는 7층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E1이 이동해서 E1이 7이 되고 E2는 그대로 3이 되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끝나고 에러 메시지 0을 한번 입력해 보면 자, 턴 오프 되면서 끝나게 되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이걸 하나하나 하다 보니까 문제는 해결됐거든요. 자, 좀 어렵더라도 여러분들 차근차근 한번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